합성섬유 나일론이랬는데 합성섬유 부분에서 이렇게 고조형 알루미늄 가루라든지 열반사 가루 재질의 가루를 넣어주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주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짝반짝반짝 그 재질이 뭐가 됐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 자체를 갖다가 지금 환상적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하거나 또는 알갱이를 아주 미세하게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도 반짝이를 표시되게 그거를 넣어가지고 합성섬유 실을 만든다 이런 구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또는 합성섬유 실이라도 모든 실 종류에 유리석용 고든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하면 실크처럼 부드러운데요. 때도 잘 안 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전 대박의 날이라고. 이것은 이렇게 금속, 철사, 철근, 철망, 구리 같은 데도 해가지고 부식 안 되는 전기선 이렇게 반도체 회로 또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만들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기선, 통기선을 만들죠. 네. 금속, 철 같은 데도 넣고 그래서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철사, 철근 같은 데도 알루미늄 코팅을 해가지고 부식이 안 되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에어컨 동강 같은 데를 알루미늄 만들고 구리 코팅을 해주는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열사를 이름막 넣고 그런 걸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부식이 안 되죠. 모든 금속에다 이걸 넣어주면 부식이 안 됩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비닐에도 또 종이박스, 종이라든지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를 이름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그다음 고무 플라스틱에도 그러하다. 인쇄잉크나 페인트, 그다음에 오일 스테인, 그다음 방청제, 그다음에 엔진 세척제, 그다음에 모든 형태의 물건을 염색하는 염색제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크레용, 크레파스, 미술 물감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석, 금이라든지 이런 보석에도 넣어서 인조 줄로 하거든요. 반짝반짝거리게 해줍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종류에 상관없이 그러한데요. 비닐에도 물이 잘 안 새요. 라텍스 같은 데도 라텍스 장갑 같은 데도 넣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도구매개에도 넣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도장할 때도 쓰고 자동차에다 페인트 자체에다 넣어서거나 금속에다 유리석용 코팅 야소를 이런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속에서 펄 반짝이를 넣어줍니다.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무 플라스틱에다가도 금색, 은색 이렇게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주거나 비닐에도 그러하다. 타일 도기에도 그러하다. 유리 제품들 유리 도기들 이런 한국도자기 행남제 이런 도기에도 이것을 유리석용 같은 데살에 유리말 넣어서 저나 금색에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원준용 실리콘 이런 데도 가능하죠. 원준용 실리콘에다가도 유리석용 같은 데살에 유리말 넣어서 저나 금색에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준다. 또 백색 세면에도 금색에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주거나 천연 자갈들을 보다 컬러풀하게 염색을 해서 예술적으로 현대적인 작품처럼 해서 넣어주고 건축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 또는 그렇게 왜냐면 내화 벽돌을 좀 단단하게 건축용으로 이렇게 뭐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렇게 동그랗게 자연하게 만져가지고 염색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시멘트 물탄하고 섞어주거나 이렇게 백색 세면하고 섞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핸디코트하고 섞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기도 역시 금속에서 다음을 반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에폭시 같은 제품에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를 이름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속에서 반장을 넣어주고 발변 안 되게 합니다. 유리창 플라스창에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속에서 펄 반장을 넣어줍니다. 유리 타일 도기 제품들 다 가능합니다. 양변기, 세변기 뭐 이런 거. 네.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합성섬유 실에나 이런 데가 또 천연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현무암가루도 괜찮아요. 현무암도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하거나 황토 같은 것도 황토를 분말 형태가 아니라 입자 형태로 만들어서 금색에서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하시면 보다 컬러풀한 이렇게 황토가 나올 텐데 가루도 그러합니다. 가루도 이것을 시멘트 몰타르게 섞어주나 백색 세면을 섞어서 현대적인 어떤 벽돌이나 벽체에서 건강 소재로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아스팔트 같은 데도 백색 세면을 넣어가지고 견고하게 하고 색깔을 맞추면 되고요. 시멘트 몰타르에다가도 백색 세면을 넣어서 이렇게 잘 부착하게 만든다. 이게 수리할 때 짱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포틀랜드 시멘트도 이렇게 어떤
섞여서 점토 넣었다고 특허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백색 세면을 일반 시멘트 몰달에 넣지 않고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걸 어디서 내가 몇십 년 전에 공책에 써놨다 어디 썼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안 해놓고, 그렇다면 그 제품이 나왔겠죠. 선전하고. 지금은 접착제를 이용해서 부착을 하는데, 이거를 백색 세면을 넣으면, 백색 세면에다 시멘트 몰달만 넣어도 다시 잘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데도 달라붙어요. 그래서 미장할 때 너무 좋다. 백색 세면에다 드라이비트를 이렇게 드라이비트에다가 백색 세면을 넣거나 금색에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준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천연 자갈이나 이런 내화벽돌을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하거나 펄 반짝이를 넣어서 그걸로 이렇게 콘크리트 보도블록을 만들면 좀 더 컬러풀한 콘크리트 보도블록 또는 벽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합성선 매실이나 모든 실구조에다가도 천연 돌가루를 넣거나 금속가루는 사용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퉁스텐 가루라든지 아니면 티타늄 가루를 뭐 등등등 해서 넣어주거나 반짝이나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금속에다가도 제가 돌가루를 넣을 수 있다. 돌가루를 넣어가지고 열을 축적하여서 주방 냄비로, 주방 그릇으로 사용하는 냄비 종류, 보일러 이런 데도 사용하거나 열을 축적, 건축 내부 판넬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본 소재에도 들어가거나 탄소 섬유로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거나 어떤 금속을 꽈가지고 스프링 강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꽈가지고 방탄 소재로 들어가거나 텅스텐, 티타늄, 기타 금속을 꽈서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그것을 들어간다. 그래서 스프링 강 같은 것이 가루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방탄 소재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스틱하고 결합할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하고도 결합하거나 거기 뭐 텅스텐, 티타늄 가루들이 플라스틱과 결합하여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풍기에다가도 금속가루를 넣어서 시원하게 하거나 금속선을 넣어서 시원하게 오목화놈을 파가지고 이게 비행체 배 프로펠러 모든 프로펠러에 그러합니다.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또는 이것을 선풍기 같은 데는 오목화놈을 뻥뻥뻥뻥뻥 빵 뚫어가지고 거기 부딪혀갖고 바람이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 아주 미세하게 봐줄 수 있어요. 이런 부채 같은 데도 이렇게, 이거는 부채가 아니고 파리채인데 부채에도 이렇게 뽕뽕뽕뽕 빵꾸를 뚫어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부채를 만들 수 있다. 자루는 하나인데 이렇게 부채가 두 개인 이런 경우를 이게 안에 이게 그렇죠. 이런 부채가 두 개여서 시원하게 하는 그런 부채도 할 수 있다. 선풍기에도 이렇게 뽕뽕뽕뽕 빵꾸를 들어가고 하면 이렇게 부딪혀서 시원해진다.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데도 돌가루를 넣어주는 기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모든 철이라든지 이런 데도 돌가루를 넣어준다는 거죠. 카본 소재에도 그렇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네네네. 실종리에 상관없이 유리석용 코튼 예사를 일마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할 수 있다. 판초이, 군용 판초이 텐트 천 안에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준다든지 구조형 알루미늄 열반사 재질을 실 자체에다 넣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반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동차 호루 같은 데도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비닐을 압착해가지고 한번 코팅을 줘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금방 이렇게, 아니면 거기다 비닐을 결합 제품을 해서 자동차 호루인데 비닐을 결합해서 두 가지를 하거나 이 비닐 텐트 청 같은데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뭐나 딱 부착하면 추가적인 방수를 이루거나 내부에 따뜻하게 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에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에어 슉슉슉 하고 그래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텐트 군용 천막 같은 데도 괜찮고 에어를 한 겹, 두 겹, 여러 겹 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뭐 집안에 창문 같은 데도 할 수 있거나 옆에 벽 짐승 축사 같은데 비닐을 에어를 축축축 줘가지고
그런 에어가 들어가는 뽁뽁이 이렇게 뽁뽁이 아시죠? 이렇게 뽁뽁 창문에 붙이고 이런 데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닐 안에다가 뽁뽁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보온을 높이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에다가도 에어를 한 겹, 두 겹, 여러 겹 줘가지고 비닐하우스 내부로 이렇게 만들거나 비닐하우스 전체적으로 크게 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 개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눈이라든 취해력도 이렇게 보호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플라스틱 유리창에 또 오목건음을 봐가지고 열반사를 유리온실 같은데 비닐 같은데도 오목건음을 봐서 오목골처럼 해서 빛을 많이 투과하는 비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하시면 이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닐을 충전이 좀 안 돼서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벽돌 같은 거를 홈을 파가지고 매끄러우면 지진의 충격이 약해 쉽게 떨어져 시멘트 몰타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로세로인데 모양은 100가지도 넘겠죠. 그런데 중국에서 오목가름을 파가지고 하시던데 이거를 물도 잘 새 이런 벽돌집이 그래서 여기다가 오목건음을 파서 시멘트 몰타를 들어 건물을 단단히 부착시키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시공에 있어서도 매우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해주면 거기 틈새로 인해서 시멘트 몰타에다가 경광에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물이 잘 안 새요. 여기다가 하시면 저기서 벽돌 종류에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중국에서 오목건음을 이렇게 톡톡톡 파가지고 그렇게 하시던데 제 기술인데요. 여기다 금색에서 펄 반짝이나 반짝인데 천연 자갈들을 이렇게 가루 이렇게 입자나 가루를 해서 좀 컬러풀한 현대적인 염색을 해서 그래서 미술처럼 해서 넣어준다. 모든 건축 시멘트 몰타에다가도 넣어가지고 건축 소재로 넣는다. 이런 거를 벽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철사, 철근, 철망을 이용해가지고 벽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조립식 주택에 파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건 이제 이렇게 지진 같은데 좀 취약하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면 결합 부분에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시멘트 몰타를 넣어서 굳히는 이렇게 조립품과 더불어서 이게 딱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이게 벽체나 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제품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서로 결합을 이루는 이런 결합 공법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이걸 하고 있는데 모든 건축의 내진 구조를 갖추기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를 넣어서 여기다가 여기서 징박듯이 해서 내진 구조를 갖춘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근이 보통 들어가는데 철근 같은 데도 이렇게 대난 매듭꽂이 만들죠. 두툼한 부분을 넣어서 내진 무게를 견디는 기술에 해당하는데 유리석인 같은 데서는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구리라든지 이런 데서 동서양 아연강관이라든지 하수도관, 오수도관 이런 데도 다 그러합니다. 대난 매듭꽂이 만들고죠. 낚싯줄이나 모든 중공업 밧줄이라든지 이런 모든 줄 종류에도 이렇게 대난 매듭꽂이 만들고죠. 얇은 밴딩식으로도 들어가면 파워가 세진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도 이렇게 철사 같은 거, 철망 이런 기타 다른 어떤 이렇게 좀 소재를 합성소매실 같은 데도 괜찮지만 좀 괜찮은 것을 이렇게 가로세로나 정형적인 비정형적으로 넣어서 부식 방지 처리하고 그래서 대난박 꼬리 구조를 이렇게 건축물에 줘서 내진 구조로 갖춰준다. 잘 안 갈라지게 되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콘크리트나 좀 상태가 괜찮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공기를 단축시키거나 또 붉은 모든 천연 자갈들을 염색을 해서 금색에서 염색을 해서 컬러풀한 건축물을 만들거나 붉은 벽돌에는 내화 벽돌을 돼 있잖아요. 내화 벽돌을 금색에서 염색을 해서 자갈 구조를 대신해서 넣는다. 이 부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도로에도 넣을 수 있죠. 단단하기만 하면 모양을 이제 그렇게 가공을 하셔야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우선 아스팔트나 아스콜 같은데도 여기서 보면 금색에서 당한 펄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도로를 반짝반짝하게 하거나 열반사 재질 이런 것들을 금색에서 이렇게 건축
알루미늄 구조형 알루미늄 기물 있잖아요. 네, 그거 반자기 그거나 열반사 반자기를 열반사 재질을 넣어서 도로를 결빙되는 도로에 대해서 해결한다. 하시면 이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플라스틱 판, 투명하거나 그렇지 않은 판에다 천연 무늬, 인공 무늬목을 먹혀서 그걸 원목 패널처럼 사용한다. 방문으로도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이게 투명하지 않은 플라스틱 판에다가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더 천연 돌가루들을 또는 천연 돌가루 염색을 하거나 금색에서 반짝반짝을 넣어서 이걸로 이렇게 건축 내부 판넬 구조로 방문도 만들 수 있죠. YTN은 어떤 업체가 무단으로 하시던데 YTN은 그 업체만 그것만 그런 게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쏟아진다. 거기 한 군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YTN에 소개한 중소기업 어떤 정부 출연 연구가 특히 기타 훈련관 대기업에서 세계에서 무단으로 쏟아지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집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이나 자기네에서 사갔을 때 거기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저는 그냥 고집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명하나 투명 플라시라는 얘기를 했다가 이런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걸로 건축 내부 판넬로 만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펄반장이나 반장에 넣어주거나 천연 돌가루를 넣어서 건축 그렇죠 가구로도 만들 수 있어요. 두께는 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다시 한번 투명 플라스틱판을 입힐 수도 있고요. 먼저 건축 내부 그다음에 투명하나 투명하지 않은 이런 플라스틱판 위에다가 오목가놈을 파가지고 에폭시를 타설합니다. 잘 달라붙도록. 그래서 에폭시를 두껍게 타설하지 않아도 되죠. 일단 금색에서 반짝이를 넣어주고 유리석용 코튼 제사로 이름을 넣어주고 다시 투명 플라스틱 넣고 이걸로 이제 식탁판으로 만들어주거나 식탁을 만들거나 건축을 만들어 건축 내부 판넬 구조로 타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벽에 아니면 바닥 타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에폭시를 적게 들어가니까 가격도 싸고 그래서 되게 햇빛에 의해서 갈변되는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유리석용 코튼 제사로 이름을 넣어서 제조하면 PVC 매트 있잖아요. 이게 보통 식탁판으로 사용하는데요. 투명한 게 거기다가도 금색에서 펄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주거나 명화를 인쇄해서 거기다가 약간 유연한 소프트한 또는 딱 하드한 이런 것을 플라스틱 판을 같이 겹쳐가지고 유리판처럼 사용한다. 유리 식탁처럼 유리판 식탁에 유리 깔아놓잖아요. 근데 잘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선 PVC 매트를 잘 사용하는데 얼룩이지거나 이렇게 쉽게 김치 국물이나 이런 국물이 들어가서 버리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방지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거기다 코팅을 준다는 유리석용 코팅 여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코팅을 좀 명화라든지 각종 인쇄를 해서 하면은 꽤 제가 보기에는 사이즈 제각국 그냥 돌돌 말아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돌돌 말아서 보내주거나 판의 형태로 보내주거나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커보드하고 합판에다가 단열재를 결합한 제품을 놔주면 시공비가 적게 드는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다 딱 시공비가 적게끔 해서 건축 내부 판넬에다가 안팎으로 오목한 을 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부 외부의 열을 서로 분리한다. 아이스박스도 되고 보온병도 되고 이런 데는 쓸 때가 많아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합성섬유 실에다가도 말을 못했네. 카본 소재라든지 해서 이렇게 열반사 재질을 넣을 수 있다는 합성섬유 구조형 알루미늄 열반사 가루를 넣어서 합성섬유 실을 만든다. 돌가루도 넣거나 금속가루도 넣을 수 있다. 저는 거기다가 카본 소재 흑연도 넣을 수 있다. 장판 같은